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좀 장 초반에 더 눌리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반등이 강했지만 에코프로는 좀 더 눌림이 발생하더라. 시가 띄우고 눌리는 거죠. 그런데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좀 보신 분들은 이 지금에 대한 눌림이 분명히 이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지수를 보면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상당히 빨라요. 제가 이 코스닥 1050포인트를 말을 했는데 찍고 나자마자 바로 급반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온 거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제가 말한 그 코스닥 큰 흐름이 있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그게 뭐였냐면 이 연봉상에서의 1000포인트의 돌파. 즉 여기서부터는 코스닥이 추세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말한 이 1500포인트가 정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에코프로도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개인들을 풀어내고 가느냐 그 문제일 뿐이지, 즉 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종목에 대한 이 방향성 있죠.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이 지금 일봉에서 보면 이번 조정이 제가 말한 ABC8로 나왔잖아요. ABC8로 나오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저점을 다지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과정까지 좀 거치고 나서 에코프로 역시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 또한 에코프로에게는 뭐라고요? 저점 매수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먼저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그 구간 이제 에코프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이 에코프로가 지금 진짜 이 대세 상승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추세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방향성 명확합니다. 명확해. 기존 주도주들도 여전히 강세지만 이 코스닥 1000포인트 있죠. 보통 이렇게 어떤 중요한 심리가나 어떤 추세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주도주 성격의 종목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에코프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또 에코프로한테 엄청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코스닥 1000포인트가 돌파될 때 에코프로만 오른 게 아니라 정말 강했던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유리기판, 그리고 CXL 관련주들, 그리고 뭐죠? 전고체, 2차전지입니다. 이렇게 3개. 얘네들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소재 관련주예요. 신소재. 꿈의 기판이라 불리는 유리기판과 꿈의 반도체라 불리는 CLX, 거기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시장에 이 자금들이 이 신소재 기술로 다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거는 그냥 경험이잖아요, 경험. 이거를 경험을 했다.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5년도죠. 네. 05년도장. 그때 이제 시장 주도주들이 한바탕 다 해먹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폭등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나노 테마였습니다. 나노. 나노의 낮자만 들어도 몇백 프로씩 가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버블이었죠, 버블. 이게 왜 그랬냐면 주도주급들이 다 오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음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이겁니다. 이걸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신소재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급등을 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와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 당시 나노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버블이었죠.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재련소 투자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다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그 뒤에 엄청 강하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에코프로 BM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고체 전해질을 27년부터 내년부터죠,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미래 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도 벌써 연간 40톤 규모의 고체 전해질 파일럿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과 품질 검증을 이미 완료를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시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버블이었던 게 현실화되는 국면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죠. 그랬을 때 이제 시세가 무섭게 확장이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에코프로가 딱 그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도 그와 같은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가 나와요? 그냥 행보성 조정, 깃발령 패턴이 나오잖아요. 상승 이후에.
한농화성도 보자고요. 얘도 같은 이슈로 올라갔는데 어때요 얘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고가에서 박스를 그리는 겁니다. 상승 조정하고 급등하는 거죠. 삼성 SDI도 상승하고 깃발령 패턴 좀 만들다가 어떤 시기에 맞물리면 급등하는 거죠. 우리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그래서 제가 잘 줘봤자 15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오늘 15만 원 오니까 없대요. 우습게 꼬리 달아버리잖아요. 즉 이 시대의 흐름 있죠.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꺾이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현재 조종파 이때는 우리가 먹고 나왔지만 이때 다시 매수해서 이 조종파 그냥 온몸으로 맞아버리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도 뺏기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 영상을 보고 아직 안 뺏겼다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 지금의 눌림이 나오면 뭐예요? 오늘도 꼬리 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매수들이 아주 득실득실한 겁니다. 사가려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 고점에서도 뭐 단기 조정 나올 거야. 뭐 조정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조정이 오면 뭐야?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맥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밴드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했잖아요. 밴드가 올라오니까. 왜?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맥점 잡아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는데 또 여기서 2차 맥점은 제가 짚어드려서 또 수익을 많이 내드렸는데 이때 못하신 분들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저야 그냥 보유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밴드를 좀 쉽게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저와 같은 이 상승에 대한 확신자들 있죠. 이 확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아진 국면이다 보니까 밴드를 쉽게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좀 더 제가 좀 쉽게 재밌게 좀 풀이를 해보면, 주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된다, 21선 위에 놀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21선 위여야 하는지 이 진짜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21선은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래서 원래는 주가라는 거는 이 고무줄과 같아서 21선과 멀어지면 회귀를 하고 또 이격이 발생되면 또 회귀를 하고, 그러니까 이 21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등락을 하고 있는 게 평균인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강한 종목들은 그 21선에 근처만 와도, 그러니까 닿지 않고 근처만 와도 급하게 올라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저와 같은 이 확신 거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가에 대한 경험이 많고 차트를 좀 주식 거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어떤 호재가 대기 중인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미리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저처럼.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급등할 거라고 제가 미리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에코프로의 이 전고체 배터리 호재, 그리고 고회전해질 뭐 내년 양상, 이런 이슈들을 이 확신 거래자들은 이미 이 가치 계산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내려오면 하려고 하는 거죠. 어딜 감히 내려와. 지금이 가장 싸다. 물량을 계속 밑에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평균값 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평균값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평균 거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분들은 이제 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가 오면 살려고 했는데 주가가 여기도 안 오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 이들 역시도 확신거래제에 포함이 되면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사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이 평균값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진짜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은 이 아래에 있는 공포거래자입니다.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쳐다도 안 보던 이 공포 거래자들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옆집에 이 철수 아줌마도 에코프로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장 이 확신 거래자에 늦게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던 주가가 폭등을 하는, 이게 바로 이 시세에 대한 완성인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아직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기에 대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800포인트 때부터 계속 1000포인트 돌파, 100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15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 광기 거래자들이 참여를 안 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붙게 되어 있거든요. 광기 거래자들이. 아직 이게 나오지도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평균 거래자들이 좀 가담을 하는 그 정도의 국면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3차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1차고 2차고 조정봉이 나와도 3차가 나온다고, 연봉상에서 이 윗꼬리를 다 소화하러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오면 정말 좋죠. 사실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자, 선 하나 꼽을게요. 뭐 13만 원 이하인데 이 가격이 올까요? 저는 좀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에 오지 않는다.
안 오고 반등 나올 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계속 이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이 신규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좀 밀리는 구간이 생기면 그날 오늘처럼 반등이 빠를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야기했던 게 이제 유리기판 쪽의 피롭틱스인데 얘 조정이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폭등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런 하락이 나오면 에코프로는 정말 땡큐한 거다.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제가 이 맥점을 짚어드려서 같이 보유하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대기하세요. 지금 저희가 차례대로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만 원대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좀 기다리셔라. 자,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심리적인 이야기랑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의 자금들이 이 신소재 쪽으로 쏠리고 있다. 뭐 이 시장에 대해 설명을 했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본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용은 뭐 에코프로는 더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나 강한데 우리 잘 홀딩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목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봉 뒤에 무려 이 80%가 넘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 수익이 까지다 보니까 이 수익 실현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수없이 뭐 100% 수익 난 놈들을 뭐 이 200%까지 먹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반토막들이 나는 이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또 견뎌야 할 이 고뇌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잔파동에도 잘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때도 뭐 반토막이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재매수를 이야기하면서 홀딩을 하자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눌림에서도 제가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경험을 해봤던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가 이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매일 이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홀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혹여나 제가 보는 그 추세가 있죠. 그게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때 단기 리스크 관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관리를 하자고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에코프로가 포트에 없는데 사고 싶은 분도 계시죠. 그분들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매수 맥점을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시장에 이 특이점이 발생할 때 그때 이 단체 문자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지금 이때부터 계속 편안하게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에코프로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어떤 이론인지 좀 간단하게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이 에코프로에 지금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의 조정은 시간은 좀 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도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이 시장 중에 대장 종목 중 하나고 대기 매수세, 오늘의 꼬리도 봐서 아시겠지만 대기 매수세가 강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특히 이 신소재 쪽은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코프로인데 우리가 지금 팔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죠. 지금 그냥 강한 상승 이외에 나오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조정이 또 지나가면 최근에 이 코스닥이 이 전환세가 또 나오면 이때 또 에코프로가 갈 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인 만큼 그때 또다시 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저와 함께 이 맥점에서 잘 매수를 해서 들고 오시고 있다면 한 주도 뺏기지 말고 잘 홀딩을 해보시고, 아직 에코프로가 없다면 이번 조정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가 올라올 때, 코스닥이 전환을 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때 이 에코프로가 저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이 현재의 눌림도 제가 좋은 저점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